춥고 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수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9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 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5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저희도 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잡정보센터의 문을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오늘은 또 그동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던 왜 떨어졌나 시즌5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더 좀 의미 깊게 만들어주는 소식이 있어서 그 소식을 먼저 함께 전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을 했었는데 왜 떨어졌나 시즌4에서 첫 번째로 출연했던 김도영 학생,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김도영 학생이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안 그래도 저랑 남규 씨랑 그때 도영 씨 방송 끝나고 둘이서 되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서 정말 빠르게 합격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반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취준생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 구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취준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왜 떨어졌나 시즌5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5의 첫 스타트를 끊어줄 분은요. 정말 건드리면 합격 전략이 우수수 나오는 분이고 이분이 나왔을 때 취준생들이 돌아갈 때 그 후련한 표정이 저는 굉장히 옆에서 지켜볼 때도 뿌듯하거든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취업 컨설팅기의 알파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찬쌤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합격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기찬쌤이 왜 떨어졌나 시즌5에 늘 첫 단추를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뭐 항상 느끼지만 지원자, 오늘 나와 있는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러분들 구직자들의 스펙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올드루키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취업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올드루키 자체의 문제점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올드루키들이 많아지는 과정들 속에 전혀 이력이 없는 직무 역량이 부족한 친구들의 취업이 좀 힘들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 친구는 이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풍부한 이력을 그릇된 기업이라든가 직무에 포지션 잡게 되면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요. 그 부분을 좀 집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2018년 나의 채용 성적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지원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 전략과 계획을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텐데 왜 떨어졌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같이 방청을 하시면서 나만의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점에서 상반기 성공 취업의 주인공을 예약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 떨어졌나 시즌5의 첫 번째 주인공 취업준비생 김태수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김태수 씨 오늘 왜 떨어졌나 시즌5의 첫 번째 주인공인데 보니까요 또 해외 유학파 출신입니다. 뭔가 유학파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서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버룩 칼리지를 졸업을 하였고 국제 마케팅 경영을 전공한 늦학기 취업 준비생 김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시네요. 저는 네. 태수 씨가 미국에서 약 7년 정도 오, 생활을 하셨다고 오래 들었고요. 하셨네요. 네. 네. 현재는 한국에서 구직을 활동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왜 떨어졌나에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귀국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국 인사 시스템에 적응을 해보려고 뭐 자소서나 인적성 면접 등이나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반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내년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태수 씨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30입니다. 올해 30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부터 스펙 점검 그리고 기찬 쌤이 지원 전략을 좀 살펴주실 텐데 그 전에 태수 씨의 스펙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세미 캐스터가 준비하시죠. 네, 2018년 왜 떨어졌나 시즌5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김태수 학생의 스펙과 또 공채 지원 결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스펙부터 만나보시죠. 네, 스펙은 버룩 컬리지에서 국제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요. 학점은 편입 후에 3.31, 그리고 편입 전에는 3.67 학점입니다. 자격증으로는 국제무역사 2급, 그리고 IoT 지식능력 검정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으로는 미국 마케팅협회 AMA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미국 패션 및 생활 브랜드 제품 국내 판매 및 유통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한 상공회의소에서 삼성물산에서 최우수 인턴상, 또 한국타이어에서 우수 에세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무 경험으로는 올드 루키인 만큼 다양한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성 오토모티브 미국 법인에서 생산 지원팀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인턴 경험으로는 한국타이어 마케팅 전략팀, 그리고 삼성물산 패션 인프라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교육 경험은 세일즈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았었고요. 국제무역사 교육 과정도 이수를 했습니다. 네, 이제 공채 지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인데요. LG전자에서 한국영업본부를 지원을 했는데 아쉽게 3차에서 탈락을 하셨고요. 또 CJ대한통운과 한국타이어,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제철에 지원을 했는데 CJ와 한국타이어는 인적성에서 탈락을 했고요. 현대는 서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다양한 현대 계열사에 지원을 했는데 모두 서류 탈락을 했고요. 효성트랜스월드와 한화무역 역시 서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LG상사, LG디스플레이, LG판토스 등 LG 계열사 역시 서류 탈락, 그리고 기아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도 서류 탈락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양그룹, 이랜드, 빙그레, 애경그룹, 이화다이아몬드, 한세실험 역시 모두 서류 탈락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가 마무리되고 상반기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이번 상반기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기찬쌤과 함께 합격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수 학생의 이제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뭐 스펙을 듣고 경력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좀 승산이 있다 싶었는데 결과를 보니까요. 일단 2018년 상반기에 LG전자 3차 임원 면접까지 갔는데 거기서 탈락한 걸 빼고는 대부분이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 같아서 태수 학생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좀 어떤 게 부족했나 이렇게 분석해 본 게 좀 있나요? 예,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네. 크게 한 3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공채에 이제 하나라도 더 붙고자 무작정 지원을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직무 산업이나 기업 분석, 회사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원인으로 자소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근무 경험으로 어필하기에는 약간 경험들이 너무 분야가 다르고 또 애매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에서 유학생들 채용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뭐 태수 씨가 전공이 국제 마케팅 학과다 보니까 지원하는 기업들도 뭐 해외 영업이나 마케팅으로 많이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원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전공이셨나요?
예,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이제 인턴을 해보다 보니까 경험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 대기업의 이렇게 체계적인 그 교육이나 이런 직무 시스템이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여 대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직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전공에 따라서 마케팅을 고집을 하였으나 마케팅 직무 자체가 모집군이 작고 또 고스펙, 지원자의 고스펙으로 인해 그 이후로는 좀 지원 스펙트럼을 넓혀서 무역, 물류, 영어까지 지원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자, 일단 태수 씨가 본인 스스로 분석을 했을 때는 첫 번째 페인이 자소서였고 두 번째가 경험과 인턴 기간 같은 게 애매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업이 약간 이런 해외 출신을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기찬 쌤은 좀 어떻게 잘 분석한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우선 저 태수 씨는 이제 하반기 지원서를 낸 거 보니까 20장 정도 쓰신 것 같은데 저거 말고도 더 많이 쓰셨나요? 아니면 저 정도 지원하셨어요? 저거보다는 한 5군데 더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30장 언더로 이제 공채에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학생들 보면 뭐 버클리 기계과 나왔던 남학생들, 이공계 유학생들도 20장 정도는 써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상반기 때 LG가 이제 그 최종 거의 뭐 마지막 단계에서 좀 패착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의사결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지금 우선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마케팅 관련된 전공을 학업을 진행했어요. 네. 그리고 본인한테 파워풀한 게 삼성물산,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 인프라부에서 물류 운영팀에 있었죠. 네. 그러니까 소비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산업에서 내가 인턴을 진행을 했고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 소비자 마케팅 관련된 팀 프로젝트나 케이스 스터디 이력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관련 가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소비자 기업의 마케팅 팀에 도전하게 되면 국내파 학생들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대외 활동이라든가 마케팅 인턴 공모전 이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보다는 영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본인한테 제일 파워풀한 건 본인은 지금 자동차 및 부품 소재 산업 B2B 해외 영업에 지금 최적화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화승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화승에서 진행됐던 건 알라바마 쪽에 있는 자동차 벤더 업계, 그러니까 부품 산업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생산 지원팀에 있었죠. 네. 제조업의 물류 흐름과 그 SCM에 대한 이해도를 본인은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물산 패션에서 또 물류를 운영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SCM에 대한 식견이 있는 거고 더 파워풀한 거 한국 타이어에서 마케팅 전략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타이어라는 제품은 소비재이기도 하고 애프터마켓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이제 자동차 산업과 그러니까 자동차 메이커와 바로 계약을 맺어서 비즈니스도 진행하니까 본인이 B2B 산업재 영업에 최적화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할 때 우선 첫 번째 패착은 말도 못하게 조금 쓴 게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물류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어요. 근데 물류를 가게 되면 본인도 분명 경험이 있지만 마케팅이 아니라 여기 국내 대학에서 뭐 인천 거점 대학들의 부산 거점 대학들의 물류 전공을 했던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런 친구들 외적으로 산업공학을 전공해서 CPIM 자격증을 따고 이 필드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본인이 그 친구들한테 밀려요. 세 번째는 상사를 너무 많이 썼어요. 종합상사도 물론 도전이 가능하지만 그쪽으로 가게 되면 본인의 학교 레벨이 지금 높은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멀리 좀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물류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 조금 썼고 상사도 썼고 또 일부 마케팅에 대한만 도전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SK라든가 삼성, LG 도전 자체부터 지금 잘못돼 있어요. 삼성 도전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해야 돼요. 전략을 다르게 설정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좀 아예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분석해 주신 바를 짚어보면 지원 자체가 너무 적었고 물류에 초점을 많이 뒀고 상사를 너무 많이 썼다. 이 중에서 좀 가장 큰 페인 서류 탈락을 너무 많이 해서 서류 탈락의 가장 큰 페인은 좀 어떤 거라고 짚어주실 그러니까 수 있을까요? 지금 방송 보는 유학생들도 있지만 당연히 유학생을 뽑는 건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회사에서 유학생을 뽑죠. 삼성전자 매출이 240조고 그중에서 국내 매출은 약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0조 넘는 매출을 해외에서 달성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 도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다음 시즌에 19년 상반기에 반드시 쓰도록 하고 네. 쓸 때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마케팅 관련된 학업 과정과 미주 시장에서 업무를 진행했던 과정과 미주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근간으로 본인은 삼성의 모바일 그러니까 휴대폰 만드는 쪽, 가전 쪽 그다음 이쪽에 해외 영업을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산업재로 넘어가서 이번에 재학생들 보면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본부에 채용이 아주 많았어요. 이 네트워크 사업본부 해외 영업 또는 이제 DS 영업 마케팅을 쓸 수가 있죠. 이 네 가지 중에 한 군데 도전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좀 실수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삼성 자회사도 지금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삼성 그룹 공채에도 도전하지 않았고 지금 삼성 CMS 면접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CMS 들어갔던 재학생도 문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도체 설비 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예요. 그다음에 거기 삼성 로지텍도 있고요. 삼성 메디슨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거기까지 지금 도전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SK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이유인데 SK 이노베이션 운영 최적화 팀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물론 예전처럼 학교를 많이 보진 않지만 정유사이기 때문에 취업이 되게 어렵고 여기 운영 최적화 팀으로 가게 되면 채용 규모는 당연히 한 자릿수로 줄어들게 돼요. 지금 SK 하이닉스 이번에 제 최종 합격했던 학생도 유학생이에요. 본인 같은. 본인보다 학교 레벨은 높아요. 근데 이력은 본인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친구도 하이닉스 해외 영업을 이번에 뚫었거든요. 그리고 서성한 통계 전공으로도 하이닉스 여학생인데 하이닉스 최종 합격을 영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SK 도전할 때도 당연히 하이닉스로 가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 거기서도 운영 최적화 팀이라는 본인이 아마 지금 화승에서 경험과 물산에서의 경험 등등 때문에 너무 물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TO가 줄어들고 본인 경쟁자들의 경쟁력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삼성 도전에 대한 패착과 SK도 마찬가지고 LG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LG의 3개 계열사 도전이 가능한데 지금 이번에 LG 상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LG 상사는 지금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채용 규모도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본인보다 조기 유학을 했던 친구들의 도전도 많이 올라가고 학교 레벨도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LG라고 하면 당연히 어디 써야 되냐면 아까 제가 방송 전에 들었는데 고향이 전남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그렇다고 하면 LG화학은 당연히 기초 소재 해외 영업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채용 규모가 많죠. LG화학 영업이익의 약 한 90%가 LG화학의 기초 소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소재를 권하냐면 본인이 화승이라는 그러니까 폴리머 재질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파트에서 업무 진행을 했던 경험과 그다음에 내가 타이어 업종에서 이것도 폴리머 업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타이어 업종에서 마케팅 경험을 했던 이력을 잘 조합하게 되면 본인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 LG전자 물론 해외 영업도 쓸 수 있겠지만 LG화학 기초 소재가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쓸 수 있는 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LG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 LG화학의 기초 소재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를 하나 쓰고 나머지 하나를 범안이라든가 판토스 쪽으로 가서 물류 쪽으로 가지 말고 LG전자 다시 재도전하는 걸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좀 잘못된 부분도 효성도 마찬가지죠. 지금 효성도 트랜스월드 썼는데 이것도 잘못된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효성 그룹 중에서 채용 규모가 아주 적고 규모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물류 쪽으로만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죠. 효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산업자재. 그러니까 본인이 타이어 업종에서 인턴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해외에서 인턴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한국 타이어 같은 타이어 메이커의 타이어 코드를 판매하는 효성의 산업자재 영업을 썼었어야 되는 거고 코어롱 인더스트리도 당연히 본인한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전이 완전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냐 상사, 물류 이쪽으로만 가고 있는 건데 제조업, 부품, 소재, 해외 영업에 최적화된 본인의 경험을 살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하이닉스 최종 합격했던 제 학생도 본인 같은 이런 경험은 전혀 없어요. 그냥 유학생이라는 강점과 이 친구도 물론 다른 경험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쪽으로 가게 됐을 때 오히려 어필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엄한 데를 많이 썼고 전략이 좀 잘못됐어요. 자, 제 수정해서 채용 플랜을 이번에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씨가 앞서서 자신의 패착 요인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기찬쌤이 보시기에는 아예 지원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화승 오토모티브 여기 어느 정도나 근무를 하셨나요? 9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은 9개월 정도면 그 지원을 할 때 많이 유리를 한 개월수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셔야 되는 게 올드루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태수 학생은 완전한 올드루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현채인으로 채용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정규직으로 비자 스폰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차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통상 이런 해외 법인에서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에서 진행되는 현채인 채용은 애들이 오래 하지 못하거든요. 1년 정도 진행하고 대부분 이쪽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갖고 있는 이력을 면접장에 가서 너 여기 왜 나왔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력은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미국 유학을 갔어요. 명문대학은 아니지만 학점이 그다지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늦게 가서 이 정도 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뭐 무역 관련된 자격증이 있지만 이거는 별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화승에서 내가 5월 생산 지원 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에서도 물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무역 관련된 교육 과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무역 관련된 교육 과정과 내가 유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상사와 물류를 가야겠다 이런 플랜을 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인천이나 뭐 인하대에서 물류 쪽, 아태 물류 쪽으로 전공했던 친구들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 산업공학도들 중에 어학 실력이 한 7 정도, 본인 정도의 레벨을 만들어 놓고 CPIM을 딴 상공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좀 많이 밀리는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이제 채용 도전을 할 때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효성이 떴다. 네. 그러면 효성에서 내가 물류 관련된 전공을 했으니까 거기가 어딜까라고 해서 효성 트랜스 월드 여기를 쓰지 말고 네.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 가장 미주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넓게 제품을 공급하는 산업재 기업이 어디일까? 그렇게 이제 따져보게 되면 효성은 산업자재를 써야 되는 거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도 당연히 서류를 썼으면 붙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채용들 하나 보면 효성 트랜스 월드 여기 써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도 지금 무역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 무역을 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재라고 하면 하나의 화학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해외 영업에 도전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상사 쓴 게 잘못된 거고 LG도 LG 상사와 판토스를 빼고 앞서 말씀드린 LG화학의 산업자재라든가 그다음에 LG전자 영업을 다시 한번 이번에 하반기 때는 또 LG전자가 국내 해외를 이제 나눠서 뽑았어요.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외 영업을 쓸 수 있었던 거고 기아자동차도 생산 지원 파트보다는 오히려 영업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SK도 마찬가지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하이닉스 해외 영업에 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도전들이 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삼성은 아예 안 썼고 네. 삼성 자회사도 지금 안 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원래 써야 할 거 제 70%를 안 쓰고 30%에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구직 활동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인적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CJ는 인적성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 격성 시험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수준인데 거기도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성 공부를 꼭 좀 하셨으면 좋겠고 삼성이나 SK, LG처럼 영어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럼 영어로 보시는 걸 저는 더 권합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국내파 학생들 대비 유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나머지 챙기고 지금 1억이 너무 많고 훌륭해요. 그러니까 다른 1억은 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스펙으로 보나 이력으로 보나 부족한 부분은 없고 대신 방향이 좀 잘못돼서 이번 하반기에 서류 탈락이라는 고배를 좀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태수 씨가 본인이 왜 떨어졌나를 파악했을 때 좀 유학생이기 때문에 기업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언급해 주셨거든요. 기찬 쌤이 볼 땐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유학생 채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본인은 만약에 지금 같은 이력을 갖고 완전히 다운시켜가지고 현대자동차 뭐 3차 벤더 이런 데 쓰게 되면은 아마 안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에서는 유학생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경력 쌓아가지고 더 좋은 데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메인 대기업들에 대한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성 정도 레벨, 화성그룹도 지금 그룹 전체 매출이 한 4조 원 정도 되는 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 업종들, 하반기 때 현대자동차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자동차 벤더들의 채용이 19년 상반기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본인은 또 그런 도전이 충분히 있어야겠죠. 그 도전도 지금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도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유학생 관련된 부분들은 근데 그렇게 아주 큰 부담감을 느낄 만큼의 명문대학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저는 이제 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수 씨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삼성을 지원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삼성이 작년부터 영어 성적을 필수화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영어 시험을 보지를 않아서 영어 성적이 없어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영어 성적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직은 그럼 공인 영어 성적이 없으신 거죠? 예, 현재는 없고 이제 내달 안으로 딸 계획입니다. 네. 상반기에는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기찬 쌤이 보시기에는 영어 성적을 꼭 준비를 할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 그러니까 유학생들 중에 영어 성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대학들은 미국 대학을 졸업했으면 당연히 영어는 되겠지라고 이제 확인 안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또 확인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급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피킹부터 빨리 만드세요. 그러니까 토스나 어픽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온 지도 좀 꽤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본인한테 부담이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스로 가게 되면은 8급은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7을 만들고요.
그다음 오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AL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IH 수준에서 머물기보다는 저는 토스 8급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픽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고 네. AL 정도는 빨리 지금 취득을 하는 그거부터 당장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오픽을 좀 빨리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수 씨가 그리고 이제 자소서를 쓸 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든 한국어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글 쓸 때 뭐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부분 없나요? 예, 글 쓸 때는 많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은데 예, 가장 좀 어려움을 겪던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도 한 4가지로 정했는데 그 경험을 그 자소서 문항에 이렇게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태수 씨가 한국타이어 우수 에세이상도 수상한 게 있는데 이거는 네. 또 어떤 건가요? 그 미안 상공회에서 주최 주관을 하고 협력사에서 참여를 해서 그 선발하는 형식인데 거기서 인턴 프로그램인 10주 프로그램을 완료를 하고 그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에세이를 쓰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글 쓰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이제 아까 기찬 쌤이 분석을 하셨을 때 제조업이나 부품, 소재 이쪽으로 좀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기업을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전공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로 가게 되면 IM하고 C를 쓸 수 있어요. VD까지. 그러니까 TV, 가전, 모바일이죠. 근데 저는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본인의 최대 강점은 그러니까 여기 상위권 대학 마케팅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 친구들도 해외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보다는 오히려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한 8개월 정도 내가 일을 했던 경험과 타이어 산업에서 내가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 이 2가지를 잘 활용하게 돼서 산업재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사업본부 해외 영업 또는 삼성전자 DS의 영업 마케팅 그러니까 반도체라든가 5G와 관련되는 기지국 단말기 중계기를 판매하는 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겠죠. 이 2가지를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좀 썼으면 좋겠고요. 효성과 코롱은 안타깝지만 본인한테 최적화된 곳인데 하반기 때는 채용이 있지만 아마 상반기 때는 채용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은 자동차 벤더 업계들 중에 매출 한 1조 원 이상 넘어가는 기업들 엔지코퍼레이션, 서진, 뭐 이와 다양한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본인 아마 알라바마에 있었으니까 알 거예요. 그런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산을 해서 또는 알라바마에서 생산을 해서 현대자동차에 공급을 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도전에서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현대제철 해외 영업은 이번에 붙을 수 있었는데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글로비스도 뚫을 수가 있었고 모비스도 뚫을 수 있었는데 여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자소서 컨텐츠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19년 상반기 자동차 벤더 업계 채용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부품 소재라고 하면 이런 파트보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솔라셀 같은 전자 재료 파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OCI도 들어올 거고 하나의 태양광 파트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과 아까 말한 LG화학의 기초소재 같은 산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소비재보다 산업재 관련된 부분들에 도전을 좀 많이 하게 되면 확률이 올라가요.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모든 유학생들이 쓸 건 아니에요. 근데 태수 학생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 10개월, 8개월 정도 되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업무 경험이 본인의 자소서의 중심축을 이뤄야 된다는 점을 이해하세요. 네. 어쨌든 태수 씨는 경력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저희가 초반에 여쭤봤지만 나이가 30이기 때문에 유학파인데다가 나이가 30, 좀 경력도 그나마 있긴 하지만 취업 시장에서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 있는 현대제철 들어갔던 재학생도 해외 영업으로 뚫었는데 그 친구 32살에 입사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이가 많아지면 좋을 건 없어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게 더 문제예요. 일반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한테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은 졸업 이후, 귀국 이후 공백이 좀 길죠. 근데 통상 유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취업 완성하기까지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상반기 때는 아마 이거보다 더 조금 썼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상반기를 보통 유학생들이 그래요. 처음에 오면 이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고 할 게 많고 인적성 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시즌 정도는 실패하고 그 다음 시즌에 제대로 많이 써가지고 취업이 되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이 실패를 본인 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반드시 끝낸다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찬 쌤이 계속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업무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태수 씨가 보시기에는 이 자동차 부품 산업 쪽이 어떠신가요, 본인에게? 예, 저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제 화성에서도 근무를 하게 된 거였고 지원할 의사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전공 관련이나 직무 지식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지원할 때 좀 꺼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남은 기간 상반기에서 자동차 쪽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태수 씨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픽 말고 또 다른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스피킹 등급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유학생에 걸맞게 해외 인턴 많이 했던 경험에 걸맞게 최고 등급을 우선 취득을 하고 그러니까 최고 등급 취득할 때 8급이 좀 잘 안 나오는 편이라서 저는 이제 오픽을 권했던 거예요. AL은 쉽게 취득이 가능한 편이거든, 학생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빨리 만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적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유학생인데 인적성 시험이라는 게 이제 문과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원을 하는 친구들과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본인보다 어학 점수는 낮지만 국내 상위권 대학을 졸업했던 친구들과의 적성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적성에서 본인하고 경쟁하는 친구들이 쉽게 말하면 스카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과거 수능 경험과의 이 상관성을 보면 저는 이게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제일 걱정은 상반기 때 제가 말씀드린 전략을 좀 바꿔가지고 서류를 쓰게 되면 서류가 이제는 조금 붙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많이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고 나서 이제 인적성 시험에 가게 됐을 때 본인이 인적성 경험이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또 밀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영어 그리고 적성만 하시고 지금 또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인턴을 하거나 또 다른 교육 과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력은 그만 이제 영어와 적성에 좀 집중하라 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뭐 여태까지 태수 씨의 스펙을 바탕으로 분석을 좀 요청해 드렸는데 태수 씨가 본인이 느끼기에 궁금한 게 있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네. 네, 편하게. 예, 그 기찬님께서 산업재나 화학 쪽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 공지를 봤을 때는 우대사항에 뭐 전공이나 뭐 관련 자격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도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도 괜찮은지. 그러니까 지금 코오롱 인더스트리 최종까지 올라간 재학생들 보면 네. 그리고 효성가 올라가는 학생들을 보면 자격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기술직이라든가 R&D라든가 다른 직군과 물류 운영 관련된 특수 포지션이 그러한 것이고 메인으로 잡고 있는 영업은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해외 영업을 가는 데 있어서 이력상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채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이어 코드는 효성에서 파는 코오롱에서 파는 타이어 코드는 화공가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뽑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화성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그때 거기 들어가는 호스의 재질 뭐 이런 거 알아서 회사 생활 시작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 지금 타이어 메이커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짜야 되고 타이어 메이커를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유출해야 되고 이 타이어 메이커의 해외 생산 법인에 우리 타이어 코드의 생산 법인의 물류를 담당할 수 있는 친구를 뽑아요. 그런데 본인은 타이어 회사에서 인턴을 했고 그게 미주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타이어 메이커가 또 판매를 하는 자동차 산업, 그 자동차 산업의 타이어와 같은 부품 산업에서 SCM 업무를 또 수행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파워풀한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패션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물산에서 패션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뭐 영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세라든가 이런 패션 벤더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본인도 나도 패션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벤더업이라든가 브랜드 메이커 디자인실에서 업무와 인턴을 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이 더 밀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품 산업에 갈 수 있는 이력을 아주 충만하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제 말씀은 여기를 주력으로 잡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소비재 기업들이 따로 뜬다. 상반기 때 KT가 따로 뜬다. 라면 KT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략과는 다르죠. 여긴 내수산업이고 그다음에 뭐 그런 산업재 만드는 회사는 아니잖아. 서비스업이죠. 국내 내수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또 여기도 쓸 거예요. 이때 쓸 때는 이제 국내 영업을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어차피 취업이라는 건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네. 또 질문할 거 있으신가요? 예,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이제 인터넷 돌아다니는 정보를 보면 유학생들은 유학생 모집군이 따로 있고 그들만의 이렇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모집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럴 때가 많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고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유학생 몇몇 뽑고 내수학생 국내파 몇몇 뽑는다 이런 건 없지만 통상적으로 해외 영업에서 이 정도 뽑는다고 하면 전체를 다 유학생으로 뽑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죠. 그러니까 본인은 유학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학생끼리의 경쟁에서 본인의 학교 레벨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유학생끼리의 경쟁에서 인턴이라든가 실무 경험은 아주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건 오히려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도전하는 산업과 기업이 너무 중화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여기서 중국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좀 밀릴 것 같다. 그때는 이제 해외 영업 말고 다른 직구도 약간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럴 기회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떻게 다 해결되셨나요? 네, 해결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많이 떨리셨을 것 같은데도 차분히 말씀을 되게 잘해주셨어요.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막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실패 과정을 거듭하면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또 이렇게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아니란 게 이렇게 나왔고 네. 또 그러다 보니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자신의 스펙과 저 자신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뭐 태수 학생은 본인이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찬 쌤이 거의 뜯어 고쳤거든요. 이 방향을 아예 틀어주셨는데 그래도 좀 잘 받아들이시고 질문도 좀 맞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 출연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또 저희가 자소서에 대한 컨설팅이 이어지니까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바쁜 이 도심 속 난 오늘도 커리어우먼을 꿈꾼다. 스펙, 자소서, 면접, 토탈 컨설팅까지 잡정보센터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최고의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는 내가 떨어진 이유와 상반기 공채 전략.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5. 많은 시청 바랍니다. 쉴 새 없이 바쁜 중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오늘. 발걸음이 유난히도 가벼운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고단했을 당신에게 내 마음을 전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함께 웃을 수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일한 만큼 보장받는 사회, 노동자도 고용주도 함께 살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 컵 약 260억 개. 플라스틱 컵이 분해되는 시간 최소 500년. 지구도 한 번 쓰고 버리실 건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나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알아두면 꼭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인 만큼 김건우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들려주시죠. 네, 이번 주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 진곡산달 위치하고 있는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D파워 솔루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시공, 철골 조립, 태양광 구조물 제작 및 용접 업무를 담당할 용접원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최소 필요 경력 1년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건축 설비공학 전공자나 용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니 참고하시고요. 급여는 월 23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12월 말일까지고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용접원 총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강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2월 하반기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창업준비 및 알기 쉬운 금융지식, 12월 24일 근로기준법 및 알기 쉬운 사대보험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강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특강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성남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준비한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소개해 드릴 기업은 성남시 청소년재단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성남시 청소년재단은요.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등에 위치하고 있고요. 법무사무원 신입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고요. 사무행정, 노무관리, 법무 업무 처리가 가능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훈취업지원 대상자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가 있으셔도 업무가 가능하시면 우대합니다. 회사에는 장애인용 주차장과 화장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천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 말인 12월 10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사의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게 신입으로 법무사무원 1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주식회사 신영에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신영에어텍은 공기청정기와 같은 환경 관련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야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공기청정기 제품 생산 및 AS를 담당할 신입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 소지가 필수입니다. 공조기 경험자, 대기관리, 소음진동, 가스, 공조냉동 기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이시면 우대합니다. 근무 조건은요. 3개월간 수습기간이 있고요. 2년 만근하시면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연봉은 2,1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12월 10일까지고요.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입 직원을 총 3명 구인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미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보기만 하면 왜 이렇게 웃음이 날까요? 저를 다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그 예고편 굉장히 또 충격적인 컨셉으로 찍으셨던데. 충격적이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 복고 컨셉으로 한번 꾸며봤는데 약간 좀 아쉽네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시간이 많았다면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대기실에서 분명히 선배 저 진짜 하기 싫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러더니 영상 보니까 총 쏘고 난리 났다는 다른 사람처럼. 아니 오늘 조명이 되게 많이 켜진 것 같아요. 더운지 모르겠어요. 똑같습니다. 스튜디오가. 아니 신세미 캐스터 연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기요? 네, 잘할 것 같아요. 또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배역을 준비해놨으니까 그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듣기로는 또 굉장히 저희 잡정보센터의 숨은 미남이죠. 배우 정혜인 씨를 닮은 그분과 함께 작업을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맞아요.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정혜인 씨를 닮았다는데 그래도. 정혜인 씨를 정말 닮으셨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함께 그 요즘 광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시선. 그거 같이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얼굴을 네. 출연을 못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음 컨셉을 이렇게 주시면 한번 저희가 기획해 또 한번 보도록. 네, 저는 피디님이 같이 아주 좋아하고 한다면 계십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지금 아마 부조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저희가 잘 알아가는 미남 배우죠. 예. 그쵸. 예. 혹시 주말에는 이번 주에는 쉬셨나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은 디저트 쇼라고 또 가셨네요. 네, 달달한 냄새에 취해서 마카롱도 몇 개 먹고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놀다 오셨네요. 놀다 오진 않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월요일이니까 일을 열심히 해보죠. 그렇죠.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제약 계열을 종사하려는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네. 제조업 평균 고용률인 1.3%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제약업계가 하반기에도 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제약업계가 지난 11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 기업들의 하반기 채용 실적과 또 계획을 중간 점검했더니 대형 제약사들은 물론이고 중소제약사들까지 규모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무에서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또 오늘 첫 번째 소식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연도 제약회사들 채용 현황이 현재 어떤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먼저 복합 고혈압 치료제 등을 주요 제품으로 밀고 있죠. 한미약품은 올 하반기에 이미 100여 명의 인원을 충원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50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가탄과 메이킨큐 등 대표 상품으로 밀고 있는 명인제약은 품질 관리와 생산, 영업 등 이 3개 부문에 걸쳐서 40명에 가까운 인력을 뽑는 절차를 완료해서 이번 12월부터 새 식구를 맞을 예정이고요. 또 종근당 또한 올가을 이후에 입사한 직원들과 연말 신규 채용 인원을 합쳐서 하반기에만 약 150명을 인원을 충원을 했는데요. 네. 현재 영업직에 대한 공채도 추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다행히 이번 제약업계 인재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유한 양행인데요. 수시 채용과 공채를 포함해서 채용 절차를 이미 마무리하긴 했지만 하반기에만 80여 명을 추가 채용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루사 아시죠? 의약품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이 우루사를 생산하는 대웅제약은 지난 10월 연구와 생산, 영업, 법무, 마케팅 분야에서 110명 규모의 하반기 채용을 진행했고요. 일동제약 역시 이미 98명을 채용한 데 이어서 연말까지 10여 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하반기 채용에 있어서 제약회사들이 활발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상반기에는 또 어떤 채용을 이루어질까요? 네, 하반기 각각 150여 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등 가장 활발한 채용을 보여줬던 한미약품과 종근당 외 제약기업들이 다양한 직무들로 채용을 활기를 띠면서 향후 10년간 고용 증가율 전망치 역시 제조업 가운데서는 최고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연말은 물론 내년 초에도 제약업계의 채용 시장은 봄바람이 불어올 전망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 취업을 못한 분들이 2018년도 마지막 남은 한 달이지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이 한 달 남짓한 시간에 좀 도전해 볼 만한 기회가 남아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휴원스인데요. 휴원스는 영업과 연구개발, 경영지원 등 12개 분야에서 2019년도 신입 공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한양대를 시작으로 건국대, 서울시립대, 경희대, 가천대, 단국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대학을 돌면서 채용 설명회도 가지기도 했는데요. 동아 ST 또한 이번 12월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다양한 직무에서 60여 명의 인력을 뽑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만약에 제약 업계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틈틈이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도에 마지막 도전 찬스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무엇보다 취업에 성공하려면 기업의 채용 과정에 있어서도 잘 알아야 할 텐데 이번 하반기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유한양행은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서 서류 전형을 제3의 기관에 위임을 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을 했고요. 한미약품은 캠퍼스 리크루팅과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JW 중해제약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현재 제약 업계들은 연구개발과 생산, 품질관리와 영업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요. 블라인드 면접과 캠퍼스 리크루팅 등 얼어붙은 채용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의 좀 다양한 시도라면 고용 증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 편이었나요? 네, 최근 5년간 고용한 20대 직원들의 비중이 늘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청년 고용 증가 비중을 분석해봤더니 제약 산업계 같은 경우는 전 산업군에서 가장 높은 45.5%를 기록을 했습니다. 산업계 전체 일자리 중 정규직 비중이 무려 95%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또 여성 고용 증가율도 제조업 대비 무려 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고용 평등에도 힘을 쏟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이 더 밝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뉴스 신세미 캐스터가 제약 업계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을 위한 반가운 뉴스로 꾸며주셨는데요. 두 번째 뉴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번 2018년 채용시장은 근로정책의 변화와 또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제조업 중심의 기반산업 부진까지 채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인사 담당자들 3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채용시장의 핫이슈 탑5를 추려낸 결과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인사 담당자 300명이 직접 꼽았다고 하는 2018 채용시장 핫이슈 먼저 1위를 바로 알아볼까요? 네, 1위는 인사 담당자 44.3%가 꼽았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즉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기존 주당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걸 뜻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연장 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을 했는데요.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또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 취준이 코너에서도 이 주제를 자세하게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2018년도 채용시장에서 핫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알려주시죠. 네, 2위는 임금 인상입니다. 인사 담당자 33.3%가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습니다. 2017년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8년에는 7,530원, 그리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결정이 됐죠. 최저임금 제도는 2년 연속으로 1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인상이라는 게 고용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인사 담당자들도 굉장히 큰 화두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3위 바로 알아볼까요? 네, 3위는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고용 하락으로 약 5.7%로 꼽았는데요. 이어서 블라인드 채용이 4.3%, 탄력 근무제 확대가 3.3%로 마지막 5위로 꼽혔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확대도 2.7%로 올해 채용 시장의 이슈로 꼽혔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경력자 중심의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이 상위를 차지한 것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는 경제 정책의 변화가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년도 채용 핫이슈를 알아봤는데 아직 2019년도는 아니지만 한 달 남았잖아요. 2019년도 핫이슈도 알아볼까요?
네, 2년 연속으로 큰 상승폭을 보인 임금 인상이 꼽았는데요. 2019년 한 차례 인상이 예고돼 있고요. 또 아무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이미 적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이어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탄력 근무제 확대 등 현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근로 정책이 있고요. 또 채용 규모 축소와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확대, 블라인드 채용, 경력직 채용 증가 또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인사 담당자들은 올해 근로 환경 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이 이번 인재 채용에 있어서 실제로 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이에 대한 반응은 거의 5대5 반반 정도인데요. 49.3%의 인사 담당자들은 별 영향이 없다고 답을 했지만 41%는 고용 축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내년도 채용에 가장 어려운 점을 꼽아달라고 말을 했더니 경기 침체를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숙련된 경력직 구인난, 또 기업 성장 동력 약화, 민간 소비 부진 및 물가 상승 등이 꼽혔습니다. 네,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첫 번째는 제약업계 뉴스를 준비해 주셨고 두 번째는 2018년도 채용시장 핫 이슈를 준비했는데 이번 뉴스 준비하면서 소감이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이 와중에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다양한 고생을 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취업인 뉴스 취준생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와 뉴스를 꾸며봤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5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